네, 마지막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민 모니터단 심사단 6회차 마지막 교육이고요. 오늘은 고창 문화도시 사업 심사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이원재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오늘 센터 팀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워낙 이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구체적인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시게 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팀장님들이 좀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은 의견이나 질문도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센터에 질문하실 부분들은 좀 메모하셨다가 2부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그 추진단 교육까지 다 끝난 다음에요. 7월 6일 날 그 선진지 답사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추진단 교육 때 맨 마지막 회차 때 익산 문화도시에서 와서 발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익산 문화도시를 저희가 하루 당일치기로 그 7월 6일 날 다녀올 생각이고요. 따로 안내를 드리긴 할 텐데 아침에 출발해서 아마 저녁 때 돌아오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9시 정도에 이 공간에서 모여서 출발한다고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공지사항은 그 저희가 원래 오늘 수료증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 수료증 드리는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저희 고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군수님이시거든요. 네, 이제 군수님이 센터랑 좀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활동 시작하게 되는데 좀 본인도 좀 인사를 드리고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월 14일 날 오후 2시에 그 독립국악당에서 발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군수님과 같이 문화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수료증도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후 2시요. 7월 6일은 오전 9시 이 공간에 모여서 출발. 네. 선진지 답사는 7월 6일 오전 9시에 여기에 모여서 출발. 7월 16일은 독립국악당에서 오후 2시. 7월 14일 죄송합니다. 7월 14일은 발대식이고 독립국악당에서 오후 2시에. 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일정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교수님도 지금 첫 시간부터 빠짐없이 지금 6회차까지 늘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박수로 모시고 마지막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숫자가 적으시네요. 오늘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예. 오늘 그 강의 들으신 6번째 강의인데 그래도 이렇게 다 참석해 주시고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오늘이 이 교육 관련해서는 뭐 이후 일정들 얘기해 주셨지만, 교육 관련해서는 평가 모니터링 심사단 교육 오늘이 마지막이고, 뭐 이후에 또 5년 동안 진행되시니까 아마 센터에서 같이 호흡 맞추시면서 여러 가지 워크숍 교육 같은 것들 아마 진행하실 거고, 오늘 아마 지난번에 얘기했던 세부적인 이후 활동이나 뭐 이런 거는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강의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매번 뵀었는데 뭐 늘 대단한 열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고창 분들이 오늘은 뭐 특별히 어떤 강의 내용을 뭐 얘기하기보다는 좀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공유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교육은 좀 어떠셨어요? 지난번 김도영 대표 와서 한 교육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김대영 대표 그래도 한국에서 지표랑 평가, 모니터링 이런 쪽으로 꽤 예, 많이 알려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뭐 문체부라든지 뭐 이런 문화도시 관련해서 그런 전문가신데요. 그래서 이제 모셨었고 제가 그 전에 사례 말씀드렸던 뭐 영등포나 성북이나 그런 사례들 관련된 평가 모니터링 연구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뭐 되도록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아마 전반적인 평가나 모니터링에 대한 취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 이제 저도 그날 들었으니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집에 오늘 우리가 그 세부 자료집 보시면 130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원래 제안서를 만들 때 제가 초안으로 만든 그 평가 설정 방향들이라든지 뭐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고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대로 저희가 뭐 바로 진행되기 어려우실 거고 어쨌든 이제 뭐 심사단 같은 경우는 심사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따 또 뭐 팀장님 설명해 주겠지만 사업 관련돼 연결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심사풀로 활동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심사단 선생님도 거의 군에서 위촉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공개적으로 모집도 하셨지만 그래서 아마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에 맞는 이제 공정한 심사를 하시면 되고 심사도 심사 지표나 이런 거는 진행하시면서 많이들 5년이니까 고민들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이제 심사라는 것에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서울시에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뽑는 이제 임원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은 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또 시장이 3인을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뽑는 임원 추천위원을 구성합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서울문화재단 뽑는 임원 추천위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뽑는데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뽑는 거기도 이렇게 표를 줘요. 심사표를. 실제 심사위원들이 그 표대로 다 생각해서 심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표를 줘요. 그래서 항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뭐 경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문화 관련된 지표는 없더라고요. 예,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지역문화재단 중에서 규모로 보나 상징성으로 보나 나름대로 있는데 갔는데 서울문화재단 대표 뽑는 거기에서 심사 지표에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경영, 뭐 중요하죠. 경영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건데 물론 뭐 그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개인의 예술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이런 지표들이 없더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심사 하나하나를 쉽게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어떤 지표들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사 관련된 또 그 의견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나 젊은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늘 하는 불만이 뭐냐면은 심사위원들이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너무 고압적이다. 요새는 사실은 심사도 그래서 그 이제 예전처럼 안 하려고 되게 친절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리 배치도 되게 이렇게 예전처럼 막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좀 수평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 과거로 가서 이제 보통 심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고 심사 받는 이런 관계인데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사의 위계적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최근에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심사위원이 핸드폰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오해가 있는 게 핸드폰을 또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물론 우리가 뭐 TV에서 여의도 국회의원들 보듯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심사를 할 때도 심사 잘하기 위해서도 핸드폰으로 뭐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심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 이렇게 긴장하고 심사 받는데 심사위원들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오해들도 있고 이런 거에서 이제 심사 문화나 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특히 우리 문화도시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냥 뽑는 그런 심사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군가는 심사를 하기도 심사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또 누군가는 그 거기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지역 안에서 계속 또 순환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심사를 뭐 학교 일이던 제가 소속된 단체 일이던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내가 심사했던 사람이 날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공정성 같은 거겠죠. 어떤 개인의 관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아까 그 지표나 원칙 같은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늘 뭐라고 말해요. 기준이 뭐야? 그렇죠?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잘했죠. 잘했는데 억울하죠. 근데 이제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납득할 수 있냐.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떨어진 사람들은 늘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화만 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과 기준과 공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국가예술위원회 할 때 국가예술이 그 문화예술 아르코라고 불리는 예술위원회가 예술가들이 다 싫어해요. 그 왜 싫어하는지 제가 위원이 돼서 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술위원회가 공모 사업을 한국에서 예술 지원 사업 제일 크게 하는데 선정률이 10%도 안 돼요. 10명 넣으면 9명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선정률이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선정률이 10명, 100명 지원하면 9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떨어진 사람이 그 기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고창문화재단이나 뭐 고창군의 공모사업했는데 떨어져 계속. 그러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애정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뭐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게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개적이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언제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오랫동안 준비했어. 어떤 군에서 하는 지원했는데 언제 공모하는지도 모르고 막 갑자기 공모하고, 예전엔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요즘에 없지만 뭐 공모했는지도 물어봤더니 끝났어요. 뭐 이러고 그러면 일단 화가 나는 거죠. 일단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성.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들은 계속 규칙적으로 해주면 더 좋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요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돼 있죠. 행정도 많이 발달했고, 또 그런 관련해서 예전같이 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뽑아주고 이런 거 이제 쉽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사단이 되시는 거니까 내가 심사풀 안에서 심사를 하던 못하던 고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심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창에 맞는, 뭐 아까 지표 중에서 또 고창 문화도시에 맞는 지표들은 어떤 걸까, 그런 고민들이 중요하고요. 이건 심사만이 아니라 모니터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링에도.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라는 게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왜 축제도, 사실은 축제도 저희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문체부에 처음으로 시민 축제 감리단, 시민 축제 모니터링단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뭐 그런 걸 하냐고, 시민들이 뭘 알아야지 평가를 하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 안에는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겠지만 시민의 눈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축제가 좋으면 뭐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관심 없으면, 예,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피드백이 없어. 막 엄청난 전문가, 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 감독, 뭐 축제 연구자, 뭐 세계적인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축제를 하면 뭐예요? 고창 주민들이 봤을 때, 뭐 우리한테 안 맞으면은 부질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동권 문제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동권 이런 것도. 예, 뭐 이렇게 당위적인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게 작동되려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눈높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입장 뭐 젠더 문제, 여성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아동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동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뭡니까? 일단 눈높이가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눈높이가 아이돌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돌 눈높이에서 축제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요. 인구 과밀, 요즘에 뭐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도 성인, 뭐 남성, 그다음 비장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의 공간 구조와 유아나 아동들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르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심사나 이런 것들도 그런 눈높이라는 게 전문성도 늘 필요하지만 그 전문성 중에는 우리가 현장이 중요하다, 뭐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전문성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도시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듯이 문화도시를 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뭐 문체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뭐 몇 년 있다가 우리는 문화도시야 이런 거 어디 딴 데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마음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근데 그런 거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살기 좋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심사나 모니터링이나 시민 추진단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높이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유네스코 7관왕 다 좋고 좋은데 저도 고창 사니까 자랑스러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괜히 개발만 못한다 이런 문제제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고 그런 건 좋은데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루하다, 심심하다. 뭐 그렇다고 막 그 사람들 다 설득해서 자연은 좋은 것이고 뭐 느리게 사는 게 좋은 거고 다 이러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것 자체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즐겁고 좋아야 되거든요. 즐겁고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대부분 연배가 많아 보이시니까 원래 생물이 똑같잖아요. 동물이 약해질수록 자연이 좋아집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카카오 단톡방에 늘 꽃사진 올려주시고 이러는 게 그리고 이제 특히 할아버지들이 나이 드시면 우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강해 보였더라. 왜 그래요? 동물은 자기가 약해질수록 주변 환경에 감각이 발달해요. 왜?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감각을 익히는. 근데 내가 셀수록 맹수일수록 자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데 감각이 떨어져요.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은 맹수들은 대부분 혼자 다니거나 소수로 다니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다니지 아세요? 아프리카 가면 초식 동물들은 여러 개체들이 함께 다닙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귀 밝은 놈, 눈 좋은 놈, 잘 느끼는 놈.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이 뭐 사슴부터 뭐 여러 해가지고 맹수가 나타나면 서로 사인을 감각적으로 주고 움직이는 거예요. 피하고. 그 감각을 잘 아는 거죠. 약한 동물일수록. 자기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자연 생태계를 우리 선조들보다 쉽게 망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만해진 거죠. 우리가 강해진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천 년만 전에도 인간이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태어나면 죽음의 위협. 왜? 인간종이 가장 늦게 자립하는 종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은 소나 동물들 나면 바로 일어나잖아요. 동물들. 그쵸?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내가 뭐 먹으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 요즘엔 한 30년 걸리잖아요. 그쵸? 독립하려면 30년 걸려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사냥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제일 느린 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뭐 고인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약했던 인간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데 뭐 지금 뭐 웬만한 동물 뭐 눈에나 찹니까? 그냥 다 우리가 도구를 썼고 지능을 썼고 그러니까 자연이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유네스코 이런 것들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뭐 저 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편리한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감각이 많이 소멸돼 있죠. 자연에 대한 감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멸되니까 여러 문제들이 이제 그게 지나치니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뭐 기후 위기 같은 것도 그런 거고 뭐 이제 농업도 이제 예측이 불가능해졌잖아요. 농업도 뭐 심하게 말하면 언제까지 고창을 수박을 고창에서 기를 수 있는지도 몰라요. 뭐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 사과 같은 거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시 이제 뭐 지금 40년대 정도 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서는 사과 못 기를 거, 남한에선 작물 못 할 거라고 온난화 때 올라가가지고 이제 북한 정도 돼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로 작물 그 선이 이런 정도에 심각하죠. 그다음 뭐 미세먼지 뭐 이런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각을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자랑하려고 관광 상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도시라는 걸 경유했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 그게 어떻게 들어오고 또 잘 나눌 수 있냐.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첫 시간부터 말했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뭐 우리 만약에 모양성 축제가 전국적인 세계적인 축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질 거예요. 길 막히죠. 뭐 여기 읍에 뭐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든 것처럼 바로 그냥 이걸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우리가 뭐 이거 축제 없다고 못 사냐. 뭐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걸 해가지고 난리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네스코 자원. 지금은 뭐 사람이 없으니까 막 많이 찾아오고 막 많이 보면 좋을 것만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잘 나누느냐. 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호혜, 환대하고 배려하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공한다고 맨날 광고하는 도시의 관광지 가면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서울에도 그 북촌, 서촌 이런 경복궁 근처에 가면 A4지에 이렇게 담벼락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써 있다니까요. 시끄럽고 사진 찍고. 예. 그 제가 2000년 초반인가 청학동 처음 갔을 때 그 문체부가 뭐 부탁해가지고 거기 사업하시는 거 평가해드리러 갔는데 가자마자 청학동 할머니들이 저희 보고 사진 찍지 마 소리 지르죠. 예. 이해되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할머니도 왜 저래 그러지? 그 할머니들은 일상이 완전히 그 관광지가 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 평상 이런데 맨날 사람들이 이제 무례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때만 핸드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막 들이대고 찍는 거예요. 막 찍으니까 그분은 자기 집이고 사생활인데 막 처음 보는 놈들이 와가지고 막 찍어대니까 그게 노이로제가 되죠. 그런 것들, 그런 룰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도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길게 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심사나 모니터링들도 저희가 6회차 교육을 했는데 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냐 이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제 뭐 외부 강사도 초대하고 준비를 해서 소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다 모르실 거라든지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분들 다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들의 질문들을 던지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5년을 진행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심사를 하시거나 모니터를 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건 뭘까? 우리가 과거로 갈수록 이제 이런 거죠.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잘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심사받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잘 협력해 나가는 도시를 만드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심사하실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심사는 예술 심사만 하더라도 작품이 뛰어난 거를 뽑아주는 심사가 있고요. 어떤 거는 실험적이고 다양한 걸 뽑아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심사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질문을 잘 알아야 학생들한테 질문을 잘 알아야 답을 잘 찾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도 학생들이 늘 질문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예. 분명히 질문을 여러 번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꼼꼼히 인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심사위원들도 그 심사 사업의 정체성과 목적을 숙지하고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원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요. 분명히 이 심사는 뛰어난 작품을 뽑는 심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심사라고 했는데도 오셔서 계속 작품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작품성 이제 자기 관점 미학에서 이 작품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벽화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벽화는 아주 뛰어난 명작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벽화가 있겠죠. 누구나 오던 와 저 작업 끝내준다 이런 작업을 원래 또 목표였고 어떤 그림은 이건 그런 작업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런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그리는 걸 하고 싶다. 만약에 뭐 주민들의 그런 감각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요새 그런 작업 많이 해요. 고창에도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이게 다 호불호 다 갈리거든요. 어떤 분은 보고 야 뭐 이런 걸 그려놨어. 예를 들면 누구나 뭐 미술 전공도 안 하고 이런 걸 그려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멋있는 그림을 보고 그 미술가 하면 다 볼 수 있는 걸 굳이 동네 벽에까지 그려놨어. 어차피 그거보다 안 좋은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파인아트라고 말하는 이거 수월성이라고 말해요. 수월성. 뛰어난 작품에 대한 수월성의 기준과 참여라든지 커뮤니티 아트 이런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사를 하실 때 난 전문가고 심사단이고 심사위원이니까 라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심사의 목적이 뭐고 뭘 뽑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셔. 그 여러분들은 제가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또 문화도시 5년 하시는 사이에 본인들이 참여하시거나 이런 사업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전체를 자꾸 보셔라. 그림을. 여러분들. 자, 올해 심사를 했어. 근데 한국이 이제 그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뭐 전국적으로도 심사를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처음부터 왜 하냐면은 성장하거나 혹은 뭐 성장하는 표현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경로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심사를 해서 똑같은 통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고창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예시예요. 예. 고창에서 20년 활동한 예술가도 있고 1년 활동한 예술가도 있어요. 그거 한 심사를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 심사에 응모하는 것 자체가 불쾌할 거예요. 그렇죠? 1년인 사람은 부담스러울 거고, 야 20년 30년 한 선배 예술가들이랑 나랑 같이 공모해서 내가 붙을 수가 있어? 부당한데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데 문제를 의식 거고, 2, 30년 된 예술가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2, 30년 예술했는데 지금 비기 1년 된 예술가랑 같이 공모 심사 받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도 달라요. 이제 예술가로 봐도 시작하는 예술가가 필요한 거는 뭐 소액이더라도 지원금이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요. 경험이 많은 작가는 작가의 레벨에 따라서 어떤 작가는 아니 난 그 정도 몇백만 원 지원 같은 거는 의미도 없고 내 작업을 그걸로 소화할 수도 없고, 나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해외로 진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공간을 운영하는 거,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실 때 그 심사,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눈앞에 있는 심사의 지표들이나 방향성에 충실한 걸 말씀드렸다면, 그거보다 좀 더 넓게 보면 이 문화도시 사업 안에 만약에 더 넓게 본다면 고창군 전체 사업이 연결돼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어느 시점에는, 야 문화도시 사업이랑 고창군의 문화예술가 사업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고 관계가 있는 거야? 똑같은 거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 문화도시에도 지원하고 뭐 고창군에서 하고 뭐 똑같은 걸 계속해? 이렇게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완전 무관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다 관련돼 있는데 시민의 예산을 똑같이 쓰는데 왜 아무 상관없이 진행돼? 그러니까 이 관계성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심사단을 하시면서 고창의 문화도시 문화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심사들의 관계들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성장할 수 있는,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뭐 여기서 성장이라는 건 뭐 좋은 의미에서 공진화라고 요새 말하는 함께 나아가는, 뭐 꼭 발전, 뭐 성장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관계가 없으면은 또 고창은 5만 정도의 우리가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거의 아시는 관계죠. 관계 깨질 거 아니에요. 막 심사 떨어지면 나 심사 들어갔는데 막 이미 그런 경우 많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재단이나 군 심사 들어갔는데 다 심사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고 내는 사람도 아는 사람인데 날 떨어뜨렸어?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문화도시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거 막 5년 해가지고 서로 막 내가 반드시 떨어뜨릴 거야 저놈을. 예? 이러면 우리가 이걸 뭐 하랍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 그런 대화들, 이해들,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잘 만들어지면 문화도시가 끝나도 고창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이런 사람도 남을 것이고 이런 규칙이나 시스템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덩치가 큰 단체들 혹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개인 중에서도 어떤 미약한 개인과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자원을 갖고 있는 단체들, 이게 늘 갈등의 그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뭐 이유 맥락 없이 그 단체들 막 욕하죠. 아, 저 큰 무슨 단체들 맨날 지원 사업 다 해먹고 뭐 이런. 또 이분들 고민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아 요새 것들은 하여간 지역 고향에 관심도 없고 그냥 지 사업만 따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제 상호 불신의 관계인 거고, 이걸 상호 호혜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작업하고 싶을 거고 뭐 그런 협력적 관계가 생길 거고, 일단 개인의 작업으로만 풀 수 없는 지역의 관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니터링, 뭐 이따가 구체적인 거는 팀장님 얘기하시겠지만 모니터링 심사라는 걸 너무 그것 자체를만 보지 마시고 문화도시의 관계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남은 20분 정도는 제가 이제 일종의 그 에필로그 같은 건가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진을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이 그림 보시면 좀 장어는 아닙니다. 저도 고창 사람이 된다부터 물고기 오면 장어, 좀 기다란 물고기인데 장어로 보여가지고 장어는 아니고, 그림이 되게 독특하죠. 느낌이 좀 아닌가요? 뭐 많이 보고 익숙한 그림이세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기진 아니니까 이 그림도 뭐 우리가 본 동물들한테 매우 색감도 그렇고 느낌도 독특하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예.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예요. 세계적인 작가. 정말로. 제가 뭐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작가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 그림이 한번 확 쓸고 갔었고 최근에 광주 비엔날레도 저 광주 비엔날레 끝났나요? 네, 제가 5월에 갔다 왔는데 광주 비엔날레도 이분들 작품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캐노주와 아헤박이라는 캐나다에서도 아주 끝에 그 정말 고창보다도 훨씬 작은 마을에 겨울만 있는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냥 할머니.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죠? 뭐라고 부르죠? 그거? 이글루에 살고 그러는 에스키모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시던 그냥 뭐 예술대학 나오고 뭐 예술 교육 받은 적 없어요. 그런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을 비롯해서 이 아주 조그만 마을 사람들이 이누이트라는 지금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이누이트라는 이누이트 아트 써 있잖아 저기 지금 아티스트 이제 영어로 치면 아티스트 이누이트인데 그 이누이트라는 장르가 생길 정도로 유명한 작업이 됐어요. 자, 요런 마을이에요. 이 마을의 반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 이 마을이 이 사진의 반 정도 더 있어요. 그 정도가 이 마을이에요.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자료는 꽤 많이 봤는데 옛날부터 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 지금 아까 그 할머니도 작가시고 다양한 그 할머니 이후에 뭐 그림들 되게 독특하죠. 저는 사실은 이 그림들 처음 봤을 땐 좀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가 백인들 유럽이나 서구 근대 미학이라고 말하는 백인들 그림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늘 미술관 박물관 가면 우리가 뭐 르네상스 뭐 야수파 뭐 이런 교과서의 그림들 다 유럽이나 그림이잖아요. 되게 독특한 거예요. 감각이 되게 달라요. 원근 뭐 이런 거 제가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광주 비엔날레 좀 이렇게 비쳐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다 원근법 다 해체한 거거든요. 원근법을 다 해체한 거고 우리가 봤던 서구 그림하고는 되게 다르고 뭐 이런 그림들도 다 연결돼 있죠. 되게 순환적이고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아적으로 보면은 불교적인 걸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림들이고 이런 그림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다른 그림이에요. 다 다른 작가들인데 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에. 제가 이 이누이트 작업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오늘 마지막에 이게 이제 지금 광주 비엔날레에서 광주 비엔날레 이제 나라별로 세션들을 그 메인 비엔날레 전시관 말고 광주에 있는 여러 미술관들에서 하는데 이제 캐나다관이 이번에 이누이트 작업을 가지고 와서 그 하는 거를 갔었는데 학생들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캐너주악 이세바키라는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 할머니가 그 실크 스크린 스텐실 방법으로 바다 표본 가죽에다 찍었던 그림의 모양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런 건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굉장히 문화와 예술 그러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포함해서 저 또래 뭐 지금 50대 이상 혹은 뭐 40대 정도까지도 사실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거를 제도 교육 안에서 되게 정형화하게 배워왔죠. 뭐 은미체 그리고 뭐 아까 말씀 미술하면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미술 작가들 있잖아요. 뭐 있죠. 고우 고갱 뭐 이런 작가들 그분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우리 감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감각 뭐 고우 고갱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은 다 자기 동네 뭐 다 그런 거 그린 거 아닙니까? 자, 우린 고창이란 거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유네스코 7관왕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창이란 도시를 아까 이 작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유럽 사람들, 서구 그런 사람들이 느낀 충격은 뭐예요? 자기들하고 그냥 다른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되게 근대적으로 원근법으로 규격화 그리지 않고 연결시켜서 그리고 색감도 다르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비주류 예술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뭐 한때 한국에서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쿠바 음악이 막 열풍인 적 있었잖아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쿠바 음악이 뭐 그냥 쓸고 간 적 있어요. 한국을 완전히.
심지어 막 오구, 심지어 쿠바는 우리랑 원래 교류도 안 하고 뭐 공산주의 국가니 막 이랬던 나라인데 쿠바 음악을 완전히 그 사람들이 왜 그 열광했어요? 라틴 뭐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라틴 쿠바 이런 음악들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늘 팝이라든지 이런 서구 음악은 됐다. 그 음악 그런 것들처럼 다른 감각이고 우리에게도 다른 감각이 있는 거죠. 다른 감각이. 그래서 고창의 감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감되고 축적되고 표현되느냐가 사실 이 문화도시의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보기엔. 뭐 우리 것만 찾아서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감각은 제가 첫날 말했던 사회가부 도식으로 경쟁적으로 고창은 뭐가 유명해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제가 고창 뭐 드나든 지난 이제 4년 정도 됐고 산지 한 3년 좀 못 됐는데 제가 이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제 이게 어딘지 다 아시죠? 네. 제가 이거 고창에 뭐 어렸을 때 올 때 빼고 살기 직전에 살기로 결심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선셋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90호잖아요. 예. 이거 보고 저는 막 너무 좋고 근데 그날 이후로 아직도 이 정도를 못 봤어요. 3년 동안 매일 이런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예. 그쵸? 예. 처음 왔을 땐 뭐 매일 갔어요 90호를. 저희 집에서 한 차로 30분 걸리는데 요새는 이제 멀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 그 여러분들 90호 뭐 강릉 사람들 그 제가 강릉 갔더니 강릉에서 강릉 농산청 연구를 재작년 해줬거든요. 강릉 문화도시에서 부탁해가지고 강릉 분들한테 제가 강릉 분들 그런 얘기하죠. 바닷가에 일단 몸을 담그면 강릉 사람이 아니라고. 예, 예. 귀찮게 무슨 그 예? 일단 바다에 수영을 하고 있으면 외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강릉 토박이나 강릉에 오래 사신 분들은 몸을 바다에 담근 지 언젠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별로 늘 있는 건데 엄청난 이것 때문에 막 차박하러 오고 요새 뭐 그 동호회수욕장 캠핑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죠. 일상인데 고창 분들한테는 일상인데 저희 집에서도 뭐 오늘 같이 굳은 날 아니면 그 창문 열면 저쪽에 선셋 떨어지는 사진 뭐 매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일상의 감각을 어떻게 느끼는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것 뭐 습지 그냥 찍은 거예요. 제가 뭐 이거 무슨 카메라 뭐 이런 거 없고 저도 뭐 비전문가니까 제 핸드폰 그냥 아이폰으로 찍은 습지 사진이에요. 저 아내랑 처음 습지 갔을 때 구조를 몰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돌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차 있는 대로 돌아오려면 한 바퀴 다 돌아야지 차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4시간을 돌았어요. 거미줄 막 치면서 길도 모르고.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긴 또 메인 습지가 아니에요. 그냥 저수지를 테두리를 돈 거지 우리가. 예. 그때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 제 친구 중에는 고창 사는데 저처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그 저수지가 습지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계속 친구들 오면 멋있지 저게 고창 습지야. 예. 흔히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엄청 좋잖아요. 제가 고창문화 습지라고 제안서에 여기도 써 있잖아요. 문화도시 거버넌스 생태계 고창문화 습지. 습지 오늘도 갔었거든요. 아침 일찍 다른 일 때문에. 그 영상 봤는데 습지 영상에 너무 멋있는 말이던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난 다음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각자의 일을 했다. 예. 그렇죠? 자연은 자연의 일, 해는 해의 일. 그러니까 이렇게 습지가 돌아왔다. 전 너무 멋있는 말을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저 이름을 거버넌스 이름을 지을 때 그 문장은 오늘 봤지만 사실은 습지라는 것이 저런 다양성이나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를 품고 있는 거죠. 그렇죠? 품고 있는 거고 그 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습지라는 거.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공간이잖아요. 예. 아이러니한 공간.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살던 사람들 쫓아내서 만든 공간인데 불과 뭐 진짜 그냥 모르고 보면 제가 원래 람사르 습지 알고 있었는데 람사르 습지 지정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람사르 습지 지정됐는데 저 진짜 300년은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운국 습지 고창에 람사르 습지가 있다. 그래서 와, 그 왔는데 역사를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역사가 그렇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불과 자연의 힘이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감각하고 표현하는 거. 아까 제가 이누트 아트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우리 막 엄청 도로 잘 깔고 해가지고 뭐 여기 뭐 한 하루에 10만 명씩 오게 하자. 그러면 결과값이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잖아요. 결과값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막 차 댈 데 없어가지고 막 그쵸? 되고 막 이러면은 일단 용계마을 그 마을 주민분들 운곡수지 마을 주민분들 막 예, 현수 막 거시하죠 또 그쵸?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근데 이게 우리 거버넌스 똑같아요. 사람 거버넌스, 인간 거버넌스도 예. 제가 농담처럼 이제 그 이런 거버넌스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개그인데 제가 그 동호회병 가가지고 처음에 같이 간 사람들한테 거기 이렇게 갈매기들 쫙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아 그래 쟤네 공론장하고 거버넌스 한다고 사람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근데 걔네들도 토론할 거예요. 자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습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상호 배려와 상호 협력과 소통과 다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도 그런 겁니다. 모니터링 심사라는 것도 그런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염전, 저 염전 사진도 뭐 해 뜬 날 보면 정말 예, 너무 좋죠. 충격적이고 염전 이제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국에 지금 또 최대 이슈잖아요. 지금 어제 이번 주 최대 이슈 염전 아닙니까? 예, 천일염 지난 일주일 사이에 세상 일은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 염전 군이 큰 결단을 해서 매입했잖아요. 쫙 그렇죠? 그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생태적으로 할 건지 생태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들을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셔야 되는 거는 시간이에요. 늘 빨리 하려는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 돼요. 빨리 하려는 사람들 의심해야 돼요. 예. 빨리 하려는 사람 의심해야 되고 늘 질문하셔야 되고 이 염전이 뭐 고창이 어떤 앞으로 어떻게 다시 어쨌든 우리가 염전이란 산업은 산업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느낀 거고 그래서 염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일단 그쵸 뭐 신안이나 염전들이 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염전이란 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산업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일단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익숙한 제가 아까 이누투족 말했듯이 미학과 감각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도 우리가 익숙한 자원으로 취해서 팔아서 개발해서 했던 경제들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문화도시 창조경제니 뭐 창조도시니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다.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에서 전례가 없는 국가예요. 우리가 유네스코 말하는 것처럼 OECD 얘기 많이 하잖아요. OECD, UN 뭐 이런 세계 기구들 유엔에 유네스코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 관련된 부처도 있어요. 예. 유엔캐드라는 거기서 그룹을 그 유엔이 생긴 이래 지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룹을 두 개로 구분해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뭐 특히 A 그룹, B 그룹. 그 A 그룹은 뭘까요? 선진국. B 그룹은 개발도상국. 한국은 B 그룹이죠, 당연히. 근데 한국이 4년 전인가 2019년 전인가 A 그룹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 구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몇 개 국가가 B 그룹에서 A 그룹으로 갈게요. 지난 100년 동안 몇 개 국가가 너무 오늘 의지들이 없으신데 선생님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별로 애정을 안 주시는데 자, 몇 개 국가가 B 그룹에서 A 국가가 갈까요? 2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땡. 단 하나의 국가입니다. 아니에요. 한국 딱 한 나라입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생애 주기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젊으셨을 때는 한국이 가나보다도 못 살았어요. 진짜로 대만 뭐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 따라잡아야 될 나라의 대상이 대만,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의 뭐 4마리의 용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우디 중동 국가들과도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의 국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한국이?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몇만 불 국가입니까 지금?
너무 고창에서만 사시는 거 아닙니까? 고창이 행복하다고? 그쵸? 3만 불이 넘는 나라죠.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잖아요. 그 곱하면은 자본주의 경제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7위예요. 전 세계에서 3만 불에 5천만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우리 위에 6개밖에 없어요. 그 6개 그냥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열강 제국주의 국가들. 그렇죠? 미국, 독일, 뭐 일본, 저 영국, 프랑스, 이탈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성장한 거죠. 근데 그런 그 서구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서구의 경제 개발 논리대로 우리가 지금 하자고 아무도 이제 서구가 그걸 안 하고 있죠. 일단. 왜? 뭐 환경 파괴, 생태 문제, 자원 수탈 이런 거. 그래 지구에는 지금 자본주의적으로는 두 부류의 인간만 존재하죠. 우주로 가져와. 그렇죠? 우주로 가져와. 그다음에 지구를 지키자. 두 부류가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경쟁이 심해질 거고. 근데 제가 늘 말해요. 대중 강연할 때 뭐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우주선을 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그걸 지지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우주선을 타실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안 되시면 지구를 지켜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염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로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여기다 공장 짓자. 누군가가 뭐 빨리 공장 지어서 지금 천일염도 비싸대는데 이거 고창 소금으로 해가지고 고창 공장 지어서 생산량을 높여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자 이런 거 하겠냐고요. 우리가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시켜서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해서 그 돈을 벌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면서 지낼 거냐. 그런 것들이 문화도시의 출발지역 개념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업들을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지속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하지 않아야 돼.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서로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뻔히 보이. 이 사업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 혹은 우리 고창에 아무것도 좋아질 게 없어. 그냥 돈 나눠먹고 끝나겠네. 그런 사업들 지원 안 하면 돼요. 그 대신에 당장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아도 주민들이 좀 즐겁고 잘할 것 같고 이게 우리한테 쌓일 것 같고 고창이 좀 더 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을 중요하게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있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안성택 가고 저희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 강의 끝나고 이 뷰가 보이는 장어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핸드폰으로. 누가 저 유네스코 이 유네스코 지질공원 병바위랑 유네스코 이 뷰를 보고 밥을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이런 지질공원이라고 말하는 제가 이 지질공원의 가치를 모를 때 고창 처음 왔을 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운사에서 이렇게 읍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게 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미야자키 하야오 이런 그런 감독들이 그리는 미래의 그런 이렇게 얘네들이 꼭 일어날 것 같은 이렇게 그렇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질대인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지질공원도 유네스코 됐잖아요. 선이 됐잖아요. 이런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감각들 이거 뭐 청보리, 청보리도 우리가 늘 자랑 이거 그냥 찍은 거거든요. 식당 앞에 나왔는데 황토, 이게 좀 컬러가 그러는데 이 사진만 봐도 되게 멋있어요. 사실 황토 컬러나 뭐 늘 말해요. 고창 땅이 황토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흙이라는 걸 왜 중요하게 늘 강조합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서울에서 뭐 이거 과장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우유를 어디 출장 갔다 와서 아내랑 우유가 상해가지고 우유를 버려야 되는데 이제 우유를 바로 버리면 이거를 다시 정수하는데 굉장히 많이 물을 써야 된다는 얘기 환경적이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먹을 수 없지만 사실 이게 완전히 부패한 건 아니어서 이제 흙 같은데 뿌리면 또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싱크대 그냥 버리지 말고 어디 그 서울에 이제 제가 성북동에 살았었는데 그 밖에다가 버리자고 나왔어요. 1시간을 돌아다녔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흙이 없어요. 진짜예요. 1시간을 돌아다녔어요. 나중에는 5km. 근데 또 남의 화단에 함부로 버리면 싫어하죠. 화단도 별로 없고요. 화단이라는 게 뭐 화단이 어디 있어요? 화단이라는 건 이제
그 여기 고창이랑 다르고요. 고창 제가 와서 제일 또 놀란 거 하나가 가로수가 소나무라는 거예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로수가 소나무라는 게. 그 화단이 이제 화단도 그렇게 여기저기 있지 않고요. 이제 있는 데가 뭐 어떤 건물 앞에 조그만 조경하는데 거기다 뿌리면 이제 쌈나죠. 왜 다 CCTV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의상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유지에 흙이 있는데 이런 데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 감각들 되게 다르. 맨바닥으로 제가 원래 맨발로 이렇게 잔디 같은 거나 이런데 워낙 서울에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 여행 가고 그거 좋아하는데 맨발로 흙 밟을 일이 도시 아이들에게 거의 없죠. 그런 감각들. 이 사진 제가 서울 친구들한테 잘 보여주는 거.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일 거예요. 이게 어디죠? 네, 저희 공설운동장이잖아요.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이게 산책하거나 조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설운동장 배경이 산이잖아요. 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한테. 네, 이거 보여주면 엄청 부러워요. 야, 이게 집에 좀 나가면 저 조깅하는데 산책하는데 이런 데서 해 고창은. 예. 이런 감각들이 다른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갔을 때. 일단 서울이면 일단 못 들어가고요. 예. 잠겨 있죠. 못 들어가고. 그다음 들어가도 뭐 거의 24시간 개방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 고창은 여 잔디만 들어가지 말라고 저 축구 클럽 외에는. 근데 그리고 이런 뷰에 어떻게 이런 데서 생활 스포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매우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거 아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는 뭘까요? 예, 삼양사 안에 있는 그 정미. 이것도 제가 서울에 있는 많은 건축가분들 초대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삼양사 부지도. 물론 그 문화도시 사업이냐 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작년에 내셔널 트러스트 상도 받았잖아요. 그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라는 거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창에 되게 중요한 자원인 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보기 쉽지 않죠. 이런 감각들. 예, 이거 어느 카페 앞에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성댁이 좋아하는 논뷰.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 없죠. 도시 사람들. 이런 거 보러 막 오고 좋아하고 뭐 그 정도의 감각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일상들 문화도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막 무슨 막 깃발을 꽂고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자신 있게 제안한 거고 고창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생태적, 역사적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선정이 됐고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분들의 감각들을 근데 우리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5년 동안 우리가 자원이 있다는 건 어떻게 중요하죠. 결국 적지 않은 자원을 우리가 쓰는 거죠. 5년 동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커뮤니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만들어 보자. 그 감각이 멀리 있지 않다. 저희가 수업을 오늘까지 6회차 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 막 외국도 갔다 오고 막 다른 도시도 갔다 오고 뭐 또 학술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설사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문화도시의 주체고 그 동료들이 있다. 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터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동료들이잖아요. 이 지역 같이 그리고 뭐 군도 마찬가지고 또 민간끼리도 마찬가지죠. 자원 투쟁을 하면 다 같이 집니다. 이 자원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뽑았을 거냐 이렇게 싸우면 다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의 자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배려하면서 느리게 가더라도 5년 뒤에 뭐 문체부가 뭐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고창에 있는 주민들이 기분 좋은 경험들 그리고 협력의 감각들 그리고 일상들에 대한 존중감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면 세계 어디에 못지않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감각을 익힌다. 그걸 내 동료들과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였고요. 교육은 이렇게 끝나고 부족한 거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늘 감사하고 이따가 1시간은 팀장님들이 그 지난번에 얘기하신 요 심사 모니터링 관련된 얘기랑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6회차 들으시라고 바쁘실 텐데 너무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4시 10분이 되면 그 각 팀장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심사단과 추진단 선생님들께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바로 2교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처음 뵙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인사가 너무 늦어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2023년 고창 문화도시센터에서 팀장 중에 치유 특화 팀을 맡고 있는 정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얼굴을 머리도 큰데 배워드릴 만큼 좀 자주 좀 들이밀고 인사드리고 더 열심히 좀 해서 그동안에 좀 못한 부분을 먼저 찾아뵙지 못한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창문화도시 추진계획 문화진흥팀과 치유특화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전체 사업에 대한 이 분류인데요. 보시면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련,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답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 사업을 하는 축과 그 다음에 인력 양성과 여기가 이제 일종의 맛집인데 백화점으로 치면 앵커 테넌트고 축제로 하면은 정말 킬러 콘텐츠가 있는 게 여기 이제 문화진흥팀입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삼양 영업사라든가 축제라든가 다음에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지금 이 초록색이 문화진흥팀이고 저는 치유특화팀인데요. 사람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사업 그리고 저는 이 특화 사업을 맡고 있고요. 보시면은 나중에 그 장표대로 이 번호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 경관 조성 사업이라던가 다음에 그 노인 시니어 특화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치유문화 예술거리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던가 그리고 그 고창 방문회를 맞이해서 치유문화여행 팸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을 더 풍부하고 세부 계획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의 첫 번째인 거버넌스 쪽은 주민협력 팀장께서 저의 발표와 질의응답 이어서 하실 거고요. 저는 6번 이 고창문화 관광상품 발굴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실제 그 5월달에 그 공모가 진행이 됐고요.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은 37개 팀 62명이 참가를 해서 개발형 아이디어 22개, 프로그램형 15개가 접수가 돼서 현재 그 심사를 여기 심사위원 선생님들 계시는데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사위원 오늘 일정 말미에 그 이제 선발을 하면 6월 28일 날 심사가 이루어지고 공고는 6월 30일 그리고 이 총 공모 사업의 시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1등이 100만 원이고 쭉 해서 참가무 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의 시상금이 이루어지는 발굴 아이디어 공모 사업입니다. 7번째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그 초록색으로 제목을 표시한 부분은 그 문화진흥팀의 사업입니다. 문화 디자인 스쿨인데요. 주로 고창군의 청년 벤처스나 청년 정책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 기업 및 문화 단체 소속의 그 개인들을 모집을 해서 컨설턴트와 전문가가 문화 기획자를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관내 그 청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까지 문화진흥팀에서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달에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단계별로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8번째, 고창 백년학교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그 예비 사업 때 저는 물론 이제 참가를 못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고 이 문화도시의 탄생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구 삼양 영업사를 중심으로 한 유휴공간 중심으로 한 이 공간에 대한 활용, 발굴, 그다음에 플랫폼 조성 활동입니다. 근데 주자세습이 아직은 이 영업사의 활용 방안이 군에서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번 주에 추진 일정 계획 첫 번째를 보시면은 한국경제문화학회에서 학술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힐링과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문화도시의 어떤 학술 연구 활동이 이번 주 금토에 독립국악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돼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콘텐츠 공유라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주민 제한형 프로그램 계획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여기는 아직 이 사업의 구체화는 조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번째 사업. 총 9번째 순서는 18개 사업 중에 9번째고요. 그 보시면은 앞에 이 번호 순서로 5번째가 거버넌스 사업이었고요. 지금 9번째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 문화도시 시민연구 모임 문화대장간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아주 활발하게 문화대장간 운영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추가 인원을 현재 6월 14일까지 그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룹별로 그 그룹핑과 이 컨설팅과 이제 모임이 7, 8월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번째. 고창 문화예술 아카이브 플랫폼인데요. 그 고창은 그 신재호 선생님과 그 진채선 명인 명창, 그다음에 향교라든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발굴한 사료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창학이나 고창학 그 연구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 기관 등을 통해서 아직 그 번역이 필요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나 조사나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 이 업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올해 하반기에 실제는 좀 진행이 되고 지금 이 파악이 현황 파악은 됐고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색깔이 그 주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2024년 마을 문화경관 조성 사업 우리마을 찬란하게인데요. 실제 그 사진은 남창마을 사진이고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 작년에 그 노인복지센터 노인팀에서 진행했던 그냥 그림입니다. 보도화된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요게 지난주까지 그 공모를 진행을 해서 15개, 8개 읍면 15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심사를 통해서 전체 사업 예산은 원래 10개 마을에 800만 원 정도의 그 사업 지원을 통해서 최대 1억까지의 이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인데요. 단순 어떤 그 경관물, 개보수, 설치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고창 관내에 있는 예술가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마을의 이제 주민분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가령 경관을 할 때 어떤 그림을 하는지 도안도 같이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벽화도 만들고 근데 실제 접수를 보면 벽화뿐만 아니라 마을 게시대나 표지석이라던가 정말 그 조그마한 정원이라든가 마을 안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고
좀 아쉬운 건 이제 제가 보완할 부분인데요. 좀 더 폭넓게 홍보가 현수막은요 걸었는데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더 많은 그 신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내년 사업에는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7, 8월에 이제 작업을 통해서 9월 안에 실제 준공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벽화 부분들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부터 이제 준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 앞에 11번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치유문화마을 프로그램 개발은 이 앞에는 지금 현장에서 뛰었다라면 이제는 여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작자나 예술가들을 조금 더 그 예비 사업 때 21년과 22년에 보면은 뭐 식물 체조나 운곡 습지 소리 채집이나 염전마을 활동이나 이런 것들 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장점인과 아주 잘한 부분들을 계승을 해서 좀 오래 확산하는데 이러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창작도 좀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13번은 주로 지금까지 대상이 따로 그 구분하지 않았으나만 그 어쨌든 저희가 농산어촌 그 구성 사회여서 그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던가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그 귀향에 있는 그 웰파크 시티에 있는 이런 자원들이나 현황이나 끄집어 내쓰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시니어 타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석정 웰파크 시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앞에는 석정에서 뭔가 좀 활동들도 하는데 같이 14개 읍면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확산을 하면 그 전체 650개에 달하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전달도 하고 같이 이제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좀 했고요. 지금 그 대한 노인의 고창지회나 아까 그 노인복지센터 노인팀이라던가 이런 분 미팅을 했고 이 사업도 이제 구체화를 할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 특색 치유 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그 이제 시민 추진단 선생님들과 같이 그 요 아래 부분은 예시입니다. 그 어떤 면과 면마다 특색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좀 작은 축제를 열거나 아니면 요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특화시키거나 만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 주체는 읍면별 예술인과 시민 추진단이 함께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요건 A시고 사업 계획 수립은 7월 중에 수립을 해서 8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잘 쓰지 못하는 영어로 그 앵커 테넌트 뭐 킬러 콘텐츠 말씀드렸는데 이 힐링 축제 부분은요. 처음으로 그 대두되고 소개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올해 고창 방문해라 축제가 늘어도 났고 축제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저희 치유 문화도시 고창에 대한 도시 브랜딩과 홍보가 솔직히 저도 이제 책임감이 제일 많죠. 이 몸담고 있고요. 많이 미진한 상황이고 이 브랜딩과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요거 하나만 성공시켜도 좀 대내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힐링 축제를 개최하고자 현재는 쭉 보시면은 전문가 연구 영역이 6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장소와 시기,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그 국민이 화합하는 이런 치유의 장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수립되고 좀 정말 그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수립이 돼서 1차 년도에 요거 하나만큼은 하고 넘어가자. 이제 가장 좀 다 물론 중요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거의 마무리니까 조금만 있다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치유문화 예술거리 조성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조향관은 그 도시재생이 좀 진행 중이고 올 연말 정도에 리모델링이 끝난 걸 알고 있는데요. 거리 조성이 어디를 한다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유휴 공간과 그 문화 거점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조영관이나 여기 질맞이 여기는 그 미당 시문학관 앞에 있는 새로 생긴 이 공간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유휴 공간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문화 도시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정말 그 많은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집중된 어떤 그러니까 한 포인트죠. 그게 거리를 대한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현재까지 논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 조성이 어디 뭐 언제부터 한다보다는 여기는 논의 단계고요. 마찬가지로 6월달에 그 여기는 연구 영역을 통해서 좀 전문가 영역을 진행이 막 돌입한 상황이고요. 순서로 보시면은 좀 초안이 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능성 여부라던가 어디다가 그 거리 조성이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9월 말 정도에 수립 보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한 가지는 그 치유문화 예술거리 조성과 별개로 문화 거점에 대한 어떤 활동과 개발은 저희 이 팀 제가 맡고 있는 치유 특화팀에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어떤 제가 여기다가 제 연락처를 띄웠었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마지막에 제가 핸드폰 번호랑 띄우겠습니다. 마지막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있으시면 공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그 고창 문화터미널에 있는데요. 이 문화터미널 예전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버스킹도 했던 사진인데요. 요 아래는 뭐 작년에 했던 그 논길 그 줍줍하고 뭐 이런 건데 전체 농로 줍줍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 전반적인 취지는 치유 문화 여행을 주제로 그 고창 방문해를 맞이해서 뭔가를 좀 하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이 그러니까 운영 계획으로 작성 안 됐는데요. 저희 고창 인근에 있는 영광과 장성과 부안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방문회의기도 하고 문화도시인데 어떤 연대와 그다음에 이 문화도시에 대한 전파라던가 그다음에 좀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 어떤 약간의 어떤 나눔이나 혜택을 인근 지역과도 함께 하는 것들이 실제 꼭 평가만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고요. 문체부에서 하는 그리고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성의 버스에 저희 이제 고창 방문회 이렇게 막 붙여서 그 시트를 붙여서 다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좀 초청도 하고 고창에 대해서 같이 그 인근 지역 주민분들하고 어떤 여행 코스 개발도 하고 좀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신사단 시민오지단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제 이름과 연락 핸드폰 번호는 지금 바로 여기다가 남기고 잠깐 질문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정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주민협력팀장 그 이제 사업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사단은 세 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번에 하는 아까 그 마을 문화경관 조성사업 심사위원 6명을 그 추첨하는데 2배수 추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아까 그 초록색된 부분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심사 여기는 그 전문가 심사위원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저희 심사단은 세 분이 참석하는데 일단 2배수로, 왜냐하면 그 일정이나 연락이나 이런 부분도 2배수로 해서 6분을 6선생님을 이제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혹시 며칠이죠? 다음 주 심사는? 27일 날 있는데 이때 심사위원은 그 심사는 6분이 하시는데 마찬 2배수로 그 선정을 하는 그런 그 행사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 문화진흥팀과 아까 치유 특화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네, 열심히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예시한 사업 계획을 대충 봤습니다. 그 흐릿하기 때문에 잘 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요가라든가 그런 분야보다도 우리 그 7대 가지가 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7대 예를 들어 갯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쭉 이렇게 7가지가 이번에 선정된 거 전체적으로 7번 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맞는 것도 하나씩 이렇게 개발해보고 또 우리 곤충 전문가가 무당이 계십니다.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야도 같이 해주고 기존에 있던 식상한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반딧불이라든가 꼭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와 연계성 있는 거, 그다음에 동식물 세계로 갈 수도 있고 그 생태 환경을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가, 그 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자연과 환경 그리고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힐링이고 치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7대 항목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걸맞는 분야도 사업을 하나씩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당장은 아까 맨 마지막 18번째 있었던 그 환대 터미널의 그 치유 여행 팸투어인데요. 이 부분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 담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읍면 특색 그 이 문화 사업 할 때 아까 그 세계 문화유산 7대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을 그 읍면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이 2가지 사업 파트에서 최대한 그 수렴해서 아직 그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수립이 아직 좀 덜 된 상황인데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네. 치유 문화 도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고창에 지금 와서 한 4년째 머물고 있는데요. 그 치유라 하면 대상을 조금씩 특화하는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그 치유는 좀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치료와 다르게, 그러니까 뭐 문학 치유, 놀이 치료, 음악 치료가 있는데 치유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고창 군민 어떤 전체를 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수립이 됩니다만, 아까 그 고령화 사회 그 노인 특화라던가 아니면은 그 부문별로 그 제가 아직 좀 더 다양하게 파악 못했는데요. 고창에 있어서 이제 그 장애인 부분이나 아니면 다문화라던가 아니면 여성이나 이런 부분별로 특화시켜서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가 고창 방문의 해이기도 하면서 지금 치유 문화도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군민도 뭐 거기에 군민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지금 고창은 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보다도 후천적으로 이렇게 삭보 때문에 그 장애 입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특히 그 암 환우 분들이 지금 많이 오셔서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것도 좋지만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좀 집중적인 그런 컨텐츠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니 일단 네네 그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걸로 치우쳐다 보면 반대로 어떤 역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방금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장 하반기 사업이라던가 이후 사업에 보완해서 좀 상의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 언제든지 네네 제가 말로만 뭐 연락 잘 알려드리고 이런 게 참 네 죄송하고요. 꼭 그 언제든 뵙고 그 좋은 거하고 상의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바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사업 설명회보다는 좀 그 제가 소개를 드린다는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가 문화도시센터가 조직이 세 팀이 있어요. 주민협력팀, 그다음에 문화진흥팀, 그다음에 치유특화팀. 그래서 오늘 치유특화 팀장님께서 문화진흥팀 일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일정상 내일 행사 때문에. 그래서 주민협력팀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민추진단 운영 세부 사업 일환으로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시민추진단 운영 안에 시민심사단, 모니터단 이번에 이제 법정 1차 연도가 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진지 답사 이후에 발대식을 하고 그 이후에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 추진단 또한 이런 그 일련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지금 할 예정이니까요. 네, 저는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되죠. 맨날 많이 보셨으니까 박경숙입니다. 네, 지금 그 치유특화 팀장님께서 저희 문화도시에 처음에 세부 계획 올해 1차 년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 틀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원래는 제가 먼저 하고 치유특화 팀장님이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아까 나중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뽑기 그 일정 때문에 지금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문화도시 추진 사업 계획은 전략 사업의 4개 분야가 있고요. 핵심 사업이 12개, 그 다음에 세부 사업이 11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12개 사업 중에서 9개는 이미 문화진흥팀 치유특화팀에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가 이제 3개가 제가 주민협력팀에서 있는 건데 이 주민협력팀에서의 그 단위 사업이 고창 문화습지, 고창 컬처체인, 다정한 사무소 사업이라고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특화팀에서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문화도시 거버넌스 주민협력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장면은 아마 사업 설명회 때 전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고창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문화습지 다정한 사무소 컬처체인은 고창의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안정망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문화습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창 문화습지는 시민공농장, 그 다음에 시민포럼, 그 다음에 시민추진단, 고창 문화민의 정책 패널이라고 크게 5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농장은 뭐냐? 어쨌든 지역의 현안을 문화사업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문화적 사업 실행인데 그런 것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주로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장은 구체적으로 고창의 매력 요소가 뭐냐라고 하기 위한 그런 3인 이상의 소 모임에 계신 분들끼리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50건, 그러니까 50팀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50팀 선정을 하고 나서 이후에 그 시민 포럼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 포럼에서 30개 팀을 선정을 해서 그와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고창 민회 문화 민회에서 그 시민 포럼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추진단의 어떤 그 대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 예비사업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워킹 그룹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 실행 조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많은 그런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간 연구 모임이나 그런 시민 문화 모임의 어떤 이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고창 문화 민회를 구성을 아마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는 그 안에서 서로 이제 호선을 통해서 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현장 시민추진단 운영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추진단과 모니터단, 시민심사단에 대한 역할은 이미 앞서서 많은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지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추진단은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그래도 우리 심사단 모니터단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시민추진단 운영은 분야별로 지금 그 그룹을 조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게 분야별인데 그 분야별은 저희가 어디 뭐 땡금없이 어디서 뭐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그런 분야 대표성의 그 구성 분야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근거해서 뭐 예를 들면 생태, 관광, 예술, 뭐 이제 인문, 동학 인문이라든가 뭐 생활문화 치유라든가 또 노인복지 장애,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등등의 이 분야를 갖다가 시민추진단 우리가 지금 수료 예정이 50명 내외로 지금 그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에 시민추진단 같은 경우는 지원 신청을 희망 분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민추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추진단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정책 패널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건 시민정책 패널은 15명입니다. 15명을 저희가 공모로 통해서 모집을 할 거냐 혹은 14개 읍면의 문화활동가라고 하는 전문 역량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구성을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문화도시를 이끌어 가는데 보다 더 좀 더 전문가가 들어와서 모든 그 문화도시 실행적인 측면에서 패널로 정책적인 패널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시민 정책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뭐 여기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공모가 났습니까? 추천이 났습니까? 15명을 그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조금 좀 궁금해서요. 공모가 나은가요? 네, 하여튼 안돼 이제 공모도 이제 좋은데 진짜 그 활동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이 정말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또 이렇게 놓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반요? 그럴까요?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절충안도 필요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참고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고창 컬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역 문화 예술인과 아니면 예술 창작 동아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술적으로 열심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세 꼭지가 있어요. 고창 컬처체인 아카데미 운영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한번 받아서 정말 고창의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예술품으로 한번 내어보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지원 사업이고요. 자, 두 번째는 컨퍼런스 개최라고 하는데 그 문화예술인 중심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치유문화예술거리, 뭐 예술인 창작거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장소, 컨퍼런스를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혹은 예술 창작 축제를 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거를 컨퍼런스를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예술인들의 모여서 같이 그렇게 치유문화 거리가 조성이 되면 그런 소소한 혹은 예술적 창작 축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조금 심히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이제 예술 컨퍼런스 개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창 치유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 운영인데 제가 지금 공고를 냈을 때 오래된 미래라고 아마 이 웹포스터를 보셨을 건데요. 지금 현재 치유문화예술 창작 지원 공모를 내서 지금 들어온 건이 21건인데 이제 서류가 미비한 거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 심사가 지금 오늘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인터뷰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고창군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화예술인 창작 동아리 활동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창이 고창 문화도시 치유문화도시로 지정을 뭐 받았긴 하지만 그게 지역 자율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어느 타문화 도시를 가다 보면은 문화예술인들이 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 자체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고창 컬처 체인 사업은 그렇게 꼭지점으로 세 가지 세부 사업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사진에 혹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요? 혹시? 네, 근데 무장읍성 객사 올라가는데 석계단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봉두련이라고 해서 이게 이 안에에 대한 고창의 문화적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에서 특히 이 지역 문화예술인 쪽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건드려줘서 우리 고창 문화의 원형이 무엇이고 그걸 컨텐츠화해서 입혀서 뭔가 문화산업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좀 사례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사업에 저희 문화도시 그 주민협력팀에서 단위 사업이 세 꼭지라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고창 문화습지, 하나는 고창 컬처체인, 또 하나는 다정한 사무소, 읍면격차 해소를 위한 다정한 사무소입니다. 이게 다정한 사무소인데 다정한 사무소에서도 세 꼭지가 세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가 다정한 사무소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제목을 달아봤는데 찾아가는 우리 동네 치유문화 배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정한 사무소 사업은 뭐냐? 이거는 읍면 14개의 면당 2개의 문화 거점 공간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문화 공유 공간에 다정한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에요. 이게 만약에 5년 동안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성이 나올 것이고 거기 마을 자원의 어떤 고유한 그런 부분들도 나올 것이며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놀이터는 정말 오지 마을이 있어요. 정말 오지 마을. 정말 오지 마을이 있는데 저희 이번 사업에서는 오지 마을 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나오시지 못하고 혹시 그다음에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놀아준다라고 제가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보면은 노래도 좋아하시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문화 그런 그 소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리는 동아리 강사 지원 사업인데요. 이 달리는 동아리 강사 지원 사업은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 동호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창작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받아요. 마을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엔 반드시 주민 의견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시민추진단 그 활동가들이 샘플로 50개 마을을 들어가서 거기 마을에 대한 자원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그런 1차적인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분들을 이렇게 주민들이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면적 측면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 예비 사업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워킹 그룹이나 새롭게 1차 연도에서 이렇게 오셨던 이런 그 우리 문화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점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 절충점들이 되게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의견도 아까 너무나 좋았고요. 그런 좋았던 점들을 저희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협력팀은 그 이와 같은 이 세개 사업에 11개 세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니터단과 시민심사단이 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아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우리가 심사를 몇 번 어떻게 해?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각 사업에 있어서 심사가 몇 번 필요하고 모니터는 얼마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그러면 시민심사단의 경우에 백가쟁명 우리 공론 그 공모사업 주민 제안 50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정책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창작 지원 사업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창작 지원 사업에 또 심사를 하게 되고 다정한 사무소에서 하는 달리는 동아리 심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 이거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그 치유특화팀에서 마을 경과 조성 사업 그것도 내일 지금 심사를 할 예정이고 등등 해서 약간의 유동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 심사 같은 경우는 한 10회에서 11회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니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할 때 혼자 가기가 너무 여러 가지 조금 객관적인 어떤 활동 보고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이 2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2명인데 그 2명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술창작 지원 사업이 지원 사업 과정에서 선정이 된 팀이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 기간이 나와서 뭐 전시를 한다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 집계 평가 관리에 있어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경우에는 각 팀의 그 세부 사업에서 한 11번 정도 있는데 한 번에 갈 때 2, 3명이 기본으로 간다는 점. 그런데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모집을 하고 했는데 시민 모니터단이 사실은 원래 권역별로 10분씩 해서 30분을 모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분이고 수료 예정자가 6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럼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저희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벅차요.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추진단, 심사단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모니터링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간단한 샘플링을 하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 모니터링 평가 항목과 그다음에 여러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대충 그냥 뭐 체크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문화도시에 오신 시민추진단, 모니터단, 심사단 여러분들께서는 문화도시에 관심이 직접 정말 그 몸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또 너무나 활동을 예비사업에서 전문가 못지않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써주시면 저희가 2000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이 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사전에 미리 공지하고 그런 그 여러 항목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아니야 오리엔테이션이고 뭐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이게 뭔가요? 네. 우리가 삼양사 염전 혹은 그 염업사하고 그다음에 그 도전공장 굉장히 큰 자원인데요. 이 자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사업에서 문화도시 예비사업에서 엄청난 그 활약의 어떤 그 아지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유무형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유형적인 거지만 무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졌던 일련의 뭐 노동요라든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 가시령 열차를 왜 이 마지막 화면에다 넣냐면요. 이게 가시령 열차예요. 디젤차인데 이게 뭐 지역마다 달라요. 가시롱이라고 하고 가시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돼서 가시렁이에요. 이 가시렁에 대한 거는 시흥 안산에도 있고요.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시렁 열차는 이 철로가 보이죠? 철로의 한 부분도 저는 지금 어느 분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염전을 이 소금을 싣고 가서 어떻게 보면 착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착취의 그런 상징을 갖다가 좀 잘 역사적 스토리를 얹혀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문화 원형을 갖고 문화의 어떤 그런 자원을 정말 이 착취의 대상이 아닌 문화 생산 혹은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을 싣고 나르는 그런 가시령 열차가 되는데 특히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센터 그다음에 행정 이게 교집합이 되어서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건데 저 사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한 욕심은 많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데 아까 여러분께서 뭐 의견을 그렇게 주듯이 많이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아무 말씀이나 주세요. 질문을 하나는 받아야 되겠죠? 아니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네, 되시죠? 김효승이라고 합니다. 효승. 시민 14단이신가요? 네네네. 네네. 네. 제가 뭐 여기 어떤 꼭 지금 방금 말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이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치유도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예술 분야 넓잖아요. 네네. 치유문화 넓은데 제가 얼른 지금 현재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잠깐 하자면 치유라는 게 모든 대상을 다 얘기하는 건데 네네. 계층에서 보면 지금 전부 중학생, 청년부터 해서 위로 다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의 치유까지. 근데 제가 느낌은 우리는 아이들부터라고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의 치유는 전혀 지금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제 관리를 하지만 초등학교부터는 학교로 간단 말이죠. 학교 다 처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화의 치유는 이렇게 우리 이런 그 좋은 일을 하시는 데서 이왕이면 거기도 보듬어서 같이 하면 오케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사업들을 쭉 봤는데 그 부분에 좀 물론 포함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눈에 봤을 때는 네. 빠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좀 더 진짜 진정한 계층 간의 어떤 그 치유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민 추진단을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분야라는 게 아까 말씀을 제가 좀 그냥 빨리 지나갔는데 어린이, 아동이 들어있어요.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복지, 그다음에 다문화, 그리고 생활문화치유 등등 이제 월요일날 시민 추진단 그 희망 신청 분야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해서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분야별로 이제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러면 1차년도에서 그런 그룹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도 나와서 그게 어떤 그 활동이 정말 성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로 중심으로 해서 2차년도에서는 더 확대를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질문처럼 그렇게 된다 하면 이 안에 포함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튼튼하게 지금 올해 1차년도는 그 사실 그 시스템 마련이 구축이 더 필요한 그런 단계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별로 이 형성을 해서 그룹핑이 되면 이 그룹핑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가서 확대되면 그 프로그램도 나서 나중에 3차년도 4차년도 오케이 치유가 축제가 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덩어리적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5시가 넘었는데 이원재 교수님 혹시 추가로 마무리로 뭐 말씀해 주실 수 근데 제가 이원재 교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원고 없이 그렇게 계속 풀어낼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한번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번 좀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시민심사단의 경우는 이제 당장 내일 저희가 그 인터뷰 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사단이 지금 오늘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 다 수료 예정자세요. 다 이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랜덤식으로 만약에 30명이 있어요. 그럼 30명이 있으면 자 내일 3분이 필요해. 그러면은 한 뭐 6명을 먼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내일이면 그 직전 날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날 심사를 하실 때 약간 뭐 사업의 성격이 이렇고 OT 정도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약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그 저희가 심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심사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 심사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사위원이 이렇게 3 분야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분씩 오셔가지고 이거를 저렇게 추첨을 사실 뽑아요. 무슨 상품 주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공신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예정인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아마
그 심사 내일 있을 심사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게 저희가 뭐냐면 예술인을 하기로 했던가요? 네. 근데 어쨌든 일반 신규 심사위원분의 희망을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희망을 좀 내가 뽑아야 되겠다, 이거를 추첨을 해야 되겠다 희망하시는 분 한 분하고요,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한번 좀 이거 뽑을래라고 하시는 분 희망자,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 거기에서도 희망하시는 분 한 분, 세 분이 일차적으로 지금 세 번을 할 건데요. 그렇게 세 영역에서 지금 희망을 하셔서 좀 뽑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어느 분이 뽑으실 건가요? 네, 신조신 사무국장님 나와주시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 심사위원님은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어느 분이 하실까요? 저희 같이 동시에 하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 일반 시민 심사위원님 희망. 그럼 제가 지목을 하면 안 될 텐데. 아니 그냥 우리 신미 선생님 조금 뽑아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문화예술인이나 창작 동아리 예술인, 네 희망. 네. 이거 3번 해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집에 빨리 가죠. 저희도 일해야 돼요. 자, 우리 지역문화예술인 영역에서 한 분 나와 주시죠. 자, 우리 유선이 선생님 나와 주세요. 네. 일단 1차 저희가 내일 있을 1차,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2차, 그다음 다음 주 또 한 번 있는데 총 3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모습도 보시고 해서 일단 자 지금 뽑겠습니다. 지금 네. 네, 먼저 네네. 네네. 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신점식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뽑으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가요? 아, 일반 아니 예, 일반 시민 심사위원 신미 선생님이십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 국악협회 사무국장 유선희 사무국장이십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요. 지금 요 심사는 내일 있을 그 마을 문화공간인데요. 네네네. 각 파트마다 두 명씩 6분께서 선생님께서 심사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갑자기 공조성 때문에 미리 연락 드릴 수도 없고 이름을 공개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드리면 시간이 내일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EBS고요. 만약에 단순 시간이 안 되신 분들 다음 차수로 또 들어가니까 10회 정도의 심사가 있어서 더 많이 또 심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있을 심사위원 일단 그 추천은 됐고, 그다음에 다음 주 27일 날 인터뷰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님 뽑아 주십시오. 저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네. 네네. 자, 지역 예술인 측에 좀 빨리 진행을 빨리 하시게요. 좀 나와주세요. 다음하고 차수는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할까요? 아, 예. 자, 김병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신규 일반 손 들어주세요. 빨리 오셔서 좀 뽑아주세요. 박정숙 선생님 한번 오셔서 좀 뽑아주시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뭐 사정사정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안 되는데. 네. 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김병희 선생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심사위원님, 신규 일반 심사위원님, 제가 지금 얼굴을 잘 황경 선생님 모니터 다니고, 빨리 나와주세요. 한번. 조기담 선생님 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목을 해야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목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뽑는 거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수료식이 예정이었는데, 다음에 정말,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6일 날 선진지 견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미리 연락이 갈 거고요. 오늘 원래 수료식 예정이었는데 저 뒤에 보시면 수료장이 없네요. 너무 예쁜데 한꺼번에 시민추진단, 시민심사단, 모니터당 7월 14일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저희가 활동 습초도 마련을 했으니 그때는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지 저희도 지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의견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요? 시민선 대표를 모시고 하려고요. 네. 저희 뭐 경찰관 입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뭐 희망하시는 분이나 연락드려서 와서 이제 추천하는 거는 직접 그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저녁 정도 혹은 몇 시간 후에 어떤 분에게 이제 내일 심사와 관련해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일 일정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 분한테 기회가 가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까지 지금 이제 얼굴이 익혀서 저는 이름도 알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4일 날 꼭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추진당 교육도 있지만 그때 나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강의는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 추진단장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꼭 심사단 모니터단이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뵐게요.